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화된 세포 또는 생체를 효율적으로 다시 젊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싱글셀 레벨에서 싱글셀 리주브네이션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모래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죠. 이와 같이 저희가 벤자민 기술을 통해서 영노화를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가 늙게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영노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연구 배경, 도전 과제, 연구 방향, 기대 성과, 그리고 질의응답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연구자 중에 한 분이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가 있는데, 이제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고 에이징도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트리트블, 이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WHO에서 2018년도에 올드 에이징, 그 노화도 하나의 질환 코드로 부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영노화 기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NIH에서도 노화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쪽, 혈관, 키드니, 다양한 기관에 대한 노화를 정의를 하고 있고, 블레드, 방광의 경우에도 요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유발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 이와 같은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연구소,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시네센스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놀라이틱스 해서 관련되는 노화를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연구 중에서 하나가 파라바이오시스에서 나이든 마우스와 젊은 마우스가 있는데, 나이든 생쥐와 젊은 생쥐의 혈관을 연결시켜서 젊은 생쥐의 혈장이 이동되도록 했더니 나이든 마우스가 젊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미국 엠브로시아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 혈장을 치료용으로 사용하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우려를 FDA에서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종, 다른 사람의 혈장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은 혈장 내에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영노화하는데 중요한 물질 중에 엑소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치료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운동하는 동안에 혈관의 순환이 증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이드로다이내믹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시어 스트레스가 실제로 리제너레이션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자민 기술을 개발해서 이 동종이 아니라 자가 수준에서 또 세포 단위에서는 세포 싱글셀 단위에서 영노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연구가 시작된 거는 이제 10여 년 이상 전부터 연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도 줄기세포의 줄기능을 조절할 수 있거나 줄기세포의 줄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팩터들에서 연구를 했고, 그 중에 하나의 팩터가 시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2015년에 특허 출원을 했고, 2017년에 특허 출원, 그리고 논문들, 특히 이제 2019년에 이 제목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시어 스트레스가 그 줄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싱글셀 단위에서 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이 생물학자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들었는데, 저희가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하란 교수님인데 실제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의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 교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세포 내로 물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유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 하나가 유동을 합니다. 유동을 하고 특수한 칩 형태를 디자인하게 되면 세포가 굉장히 활동적인 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셀 단위에서 유동을 시켰더니, 일단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내로 형광물질이라든지 다른 물질이 잘 전달되고,
유전자 편집에 관계된 크리스프카스도 잘 전달된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냈고 이제 EBX 베타 15점 정도의 굉장히 좋은 저널인 AC 나노의 표지에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초기에는 이제 물질 전달 기술로 사용을 했고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이 기술을 공동 연구를 하면서 물질 전달하고 세포가 얼마나 안전하다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가 세포의 활성 또 영노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계속 시어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서 나이가 든 세포 실제로 나이가 들면 세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육안적으로도 우리가 현미경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커진 세포를 가지고 미세 채취를 했더니 젊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포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은 먼저 작년 7월 달에 특허를 출원했고 국제 특허까지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특허도 이루게 되고 지금 수준 높은 논문을 투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한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기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포를 영노화시키는 기술 플러스 그리고 세포의 영노화의 그 분자 기작을 굉장히 명확하게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포를 좀 더 최적화된 효율적인 영노화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가 모여가지고 벤자민이라는 프로젝트 이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기술을 통해서 세포를 유동을 하게 되면은 세포가 유동하면서 일단 나노 스펙트로미터나 나노토페이스로 세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그래서 나이 든 세포를 젊게 만드는 기술 이렇게 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효능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 응용을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요실금 같은 저활동성 방광 요실금 이런 질환 그리고 심혈관 내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에서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에는 이제 저하고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김용준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줄기세포율의 엑소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체 내 영노화에 엑소돔을 사용을 하고자 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중요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의 중요한 기술인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이제 정아란 교수님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질 특허에 대한 내용이었고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내서 이 물질 그 딜리버리 전달에 관해서 벌써 미국 회사에 그 기술 이전이 됐고 국내 기업의 설립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 영노화된 세포의 형태라든지 세포 내 사이토스켈레톤 그리고 구성 유전체를 분석하는 좋은 기술로 이 나노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술의 전문가인 서울대 시립대 최인희 교수님과 같이 저희 영노화 벤자민 기술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 세포 단위에서 세포 하나 싱글셀 단위에서 다양한 그 이온 분석이라든지 타겟 물질을 전달하는 이런 기술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드가 좀 다른 기술인 나노 칩 기술, 나노 파이펫 기술이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될 걸로 생각 들었고 이 나노 파이펫 기술의 전문가인 공국대학교 물리학과 박배호 교수님이 저희 연구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특허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영노화된 세포를 잘 분석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성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줄기세포 분야에 이제 젊은 굉장히 좋은 논문을 발표 실적이 있는 김용준 교수님이 합류를 해서 크리스프 기반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영노화 세포를 분석한다든지 또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이 영노화 세포 아니면 영노화 세포율의 엑소돔 효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도 계속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공대병원 비뇨기과의 김아란 교수님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질환 모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임상 가능성을 타진해 볼 생각이며 외국의 이제 여러 연구자 중에서 이제 스탠포드 심장혈관 연구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다양한 캔서라든지 치매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모든 질환에 저희 기술은 접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방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방광은 노화됐을 때 기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내시경을 통하면 방광 내로 체내에 있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심혈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줄기세포라든지 면역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유전자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도입도 되면서 활성도 조절을 함에 따라서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치료제 자체, 인비트로 세포 치료 자체 개발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며, 혈관을 통해서 이 세미 인비보 상태에서 영노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세유체 칩 생체 내에 존재하는 이 시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엑소솜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생체의 영노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미세치에 접촉을 했을 때 이 메커니즘, 그래서 저희도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실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노화 저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DNA 시퀀싱을 했는데 정말 안전한 기술이다, 이것을 테스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RNA-식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유전자 변화가 있었고, 또 유전자 변화뿐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세포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세포 내 ROS 이온 변화, 세포 결격 변화, 또 세포 신호 전달 네트워크 변화, 또 이제 후성유체까지 같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물리적 변화가 세포 전반적인 신호 전달이라든지 그 유전체, 후성유체 변화를 일으켜서 영노화를 시킨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와 이제 논문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를 유세칩의 표면에서 접촉하면서 어데이전 리셉터들 신호근의 변화가 영노화 인제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고요.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 변화가 있는데 그 물리적 변화 중에서 이 미세유체 칩의 어떤 변화가 정말 스피시픽하게 영노화를 유도시키는 굉장히 그 자세한 분자 기작들을 저희가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어데이전 리셉터들도 관여되는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세칩에 유도된 영노화는 리버스블한지요. 그리고 영노화된 세포가 다시 노화가 된다면 젊은 세포와 프로세서가 이것은 이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고요. 그래서 DNA 상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DNA 변화는 없고 실제 발현되는 유전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노화된 세포를 관찰해 보면 다시 이제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상적인 세포와 이렇게 영노화시킨 세포의 노화 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이 후성 유전체 에피제네틱스가 변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세포 리프로그래밍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물리적 자극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발한 기술은 일단 1차적으로 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에서는 굉장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상에서 세포를 영노화시켜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굉장히 가격을 낮게 한다든지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이제 동물의 노화에 접목을 시킬 계획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발표한 연구 결과 중에서 실제로 이제 이 미세유체 칩하고 다른 종류의 시어 스트레스를 세포에 가했더니 세포의 질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체 내도 많은 미세유체가 액체 흐름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이외에도 혈관, 림프관 그리고 조직액, 그 세포관에도 이제 플로가 있는데 정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세포를 가지고 줄 기능을 조절하는 그 연구에서는 실제로 동맥이나 정맥의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시어 스트레스를 가해서 세포의 줄 기능이 조절된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미세유체 칩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체 내에 존재하는 동맥의 어떤 시어 스트레스보다는 이제 한 10배 정도 강한 시어 스트레스가 유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시어 스트레스를 생체 내에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이 시어 스트레스도
시어스텔 자체가 물리적 변화가 유전자 발현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시어스트레스를 잘 반응할 수 있는 세포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생체 내에서도 도입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줄기세포 개발인데 줄기세포의 영노화된 세포에서 얻어지는 엑소점은 정상적인 세포의 엑소점하고 좀 다른 엑소점 파퓰레이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엑소점을 확인하게 되면은 동물의 노화를 실제로 할 수 있고, 저희 이제 실험 결과들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질환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얻어진 결과들이 실제로 인비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노화를 일으키는 칩의 소재는 신규로 개발한 것인지, 그래서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교수님이 물질 전달용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특허도 내고 기술 이전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물질 전달용이었고, 저희는 이제 물질 전달에서 더 나아가서 그 물질 전달 플러스 더해서 세포 영노화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요 영노화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 7월 달에 특허를 냈고 지금 우수 논문을 준비 중에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관련되는 이제 그 상용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답은 저희 연구진의 신규 그 개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타 연구 그룹에서도 이제 이런 결과는 거의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원천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노화 플랫폼 기술이 이제 세포 차원이 아니라 생체에서 구현 가능한지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 기술은 세포 치료제를 인비트로에서 영노화시켜서 세포 치료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생체 내에 있는 시어스트레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혈관의 면역세포를 이와 같은 미세칩을 통해서 영노화시키는 그런 연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노화 마크 개발, 이제 물론 이제 마크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저밀도의 세포 수준의 검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세포 하나하나 차원에서 우리가 영노화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체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내만 하더라도 세포 하나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POC를 위해서 저희가 영노화시킨 세포를 대해서 동물 실험들을 진행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고, 이 혈관 미세유체 칩을 통한 연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가 선정이 된다면 이제 상당히 성공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